여기 35쪽에 있는 실력원 문제들은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뭐 밑에서 해결이 된 사람들도 있고 아직 덜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35쪽에 실력원 문제들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56번부터 볼게요. 56번은 a 플러스 b가 1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딱 보면 준하나 뭘 찾아낼 수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하고 같더라? 그쵸, 요거랑 같더라. 그래서 이게 5인데 요게 1이니까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이렇게 돼서 네모 자리 얼마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a,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a,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았어.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을 찾을 건데 이 7제곱은 우리가 뭐 공식으로는 당연히 본 적이 없고 7제곱을 만들어내려면 우선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하고요. 그리고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의 값부터 찾을게요.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걸 활용해서 7제곱으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럼 요거부터 가보자. 우리 뒷줄에 건우 이거 변형 공식 뭐더라? 그치, 요렇게. 자, 그런데 요 자리에는 지금 1 들어가는 거고 요거 1 들어가고 요거도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방금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지. 그럼 이거 얼마예요? 8인가? 1 플러스 6 아닌가요? 맞죠? 요거 자체가 1이고 그치? 이 뒤에 덩어리가 플러스 6이지? 그럼 얼마예요? 7입니다. 7.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은 유빈아 이것도 곱셈공식 변형을 활용을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거기서 뭘 빼주면 될까? 맞춰줘. 좀만 크게 말해줘. 그렇죠.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요렇게 써주면 이게 좌변이랑 같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요 놈의 값이 얼마인 걸 알아요? 요게 5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5.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지. 이거는 ab가 마이너스 2였는데 이건 ab를 제곱한 거잖아. 이거 얼마예요? 4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25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얼마야? 17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되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다가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를 전개한다. 얘다가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뭐야? A 7제곱 플러스 그 다음은 A 7제곱 이거 b 4제곱인데? A 7제곱 응. B 4제곱 그 다음은 A 4제곱 B 4제곱 그렇지. 마지막은 B 7제곱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7제곱 플러스 b 7제곱 요거의 값이 궁금하잖아. 그럼 중간에 껴있는 요 놈의 값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끝인데 요 둘은 준혁아 어떻게 할 수 있어? 요거 두 개는 어떻게 해줄까? A 세제곱, B 세제곱. 맞아요. 묶어주면 어떻게 돼? A 세제곱, B 세제곱. 그렇지. 요렇게 묶이겠죠. 그런데 a 세제곱 b 세제곱 요거는 a, b를 세제곱 시킨 거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처음부터 1이었고 그치? 맞죠? 아, 그럼 결국 이거는 이 식 전체가 뭐가 되냐면 a의 7제곱 플러스 b의 7제곱이고 가운데 덩어리들은 싹 다 합쳐서 마 8 된 거네요. 그쵸? 준환이 오케이? 그리고 준환아 우리는 아까 이거 구해놨죠? 이게 얼마였죠? 이게? 7이라고 구해놨고 얘는 얼마였죠? 17이라고 구해놨지. 그치? 그럼 7하고 17 곱해진 게 좌변이니까 좌변이 119 아닌가?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답은 막 8만 넘겨주면 끝나겠네, 그치? 넘겨서 답은 a 7제곱 플러스 b 7제곱은 127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죠? 되죠? 자, 잘 못 풀었던 사람들은 요 과정 잘 정리해 놓읍시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7제곱 정도까지는 3제곱과 4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걸로 자주 나오니까 못 풀었던 친구들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7번으로 가볼게요. 자, 57번 문제는 요렇게 생긴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얘를 전개시킬 때 뭐 이게 굉장히 길긴 한데 사실 전개시키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일단 내 덩어리가 전부 다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이 무조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싹 다 풀면 a제곱 4개, 그치? b제곱 4개, c제곱 4개 확실히 나오겠죠. 그러므로 4 해놓고 a제곱, b제곱, c제곱 요거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줄에 건우, 자, 이거 전부 다 E 붙고 A, B, B, C, C, A 그 모양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 또 E 붙여놓고 하나씩 써볼까? 여기서는 뭐 나와, 건우야? 첫 번째 거에서는 A, B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나올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AB 마이너스 BC, 그렇지,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전개된 거를 잘 보니까 지금 AB가 마이너스 AB랑 지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CA랑 플러스 CA가 지워지고, 또 마이너스 AB는 뒤에 있는 플러스 AB랑 지워지고, 그죠? 마이너스 BC랑 플러스 BC 지워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CA 마이너스 CA 지워지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BC 플러스 BC도 지워집니다. 뒷부분 싹 다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 그죠? 그럼 남은 거는 뭐야? 이것만 남았어. 얘 값만 구하면 끝이야. 뒷부분 싹 다 0이니까, 그치? 그러면 유빈아,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요거 갑시다. 요거 어떻게 구하죠? 요거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그렇지, 요거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네, 그치? 자, 앞에 거가 얼마고? 4, 그리고 뒤에가 플러스 2, 그래서 얼마예요? 6이네, 그치? 6, 그쵸? 그럼 요 네모 박스가 6이니까 답은 얼마다? 답은 4 곱하기 6, 24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규칙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좀 식이 길어지더라도 이게 뭔가 정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4였고요. 58번 가볼게요. 58번 준혁이 풀었니? 못 풀었어요? 우리 뒷줄에 건우 풀었니? 풀었어? 준환이 설명 들었어? 58번? 응? 준환이가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어? 그렇지, 그렇지. 맞죠. 그렇게 해서 전개하면 되지, 그치? 자, 지금 준환이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에요 라는 식 있잖아요. 이 식을 활용해 가지고, 자, 여기 우리가 찾고 싶은 식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지금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입니다 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C를 하나 넘기면 어떻게 돼요?
C를 하나 넘기면 A 플러스 B가 준혁아 뭐랑 같아? 3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B 대신에 여기를 3 마이너스 C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죠. 그쵸? 맞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 B 플러스 C 이거는 뭘까 준혁아?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얘다마 그럼 C 플러스 A는 뭐랑 같을까? 3 마이너스 B. 그치. 요렇게 바꿔주면 이제 뭐가 좋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시켜봤을 때 3AB 마이너스 ABC 또 3BC 마이너스 ABC 그리고 3CA 마이너스 ABC 이렇게 돼가지고 3으로 묶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한 세트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가 3개 있어서 마이너스 3ABC 이런 모양으로 조금 더 간단히 우리가 쓸 수 있다. 그죠? 차수가 일단 낮아졌잖아. 처음식보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찾아봅시다. 예담이 그 앞에 그 변형 공식들 아직 못 외웠죠? 네. 예. 그러면 준환이가 해보자. A, B, B, C, C, A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떤 공식을 활용할까? 요거는 이거의 전체 제곱 빼기 2 그치 요거 이용할 거니까 저 A제곱 B제곱 C제곱이 11이죠 지금? 11은 여기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이 네모지 그치? 자 그럼 네모가 얘니까 얘 얼마란 얘기야 지금? 여기 얼마 들어가야지 11이 될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뒷줄에 건우 ABC 찾고 싶어 건우 ABC. 요거는 어느 공식에만 등장하죠? 곱셈 공식 중에 어떤 거? 어떤 거? 뭐가 3개 있는 거? 항이 3개 있는 게 어떤 거죠? 거기에서 얘가 등장하나요? ABC라는 애가 등장하나요? 우리가 외운 곱셈 공식에서 ABC가 등장하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누구게? 이걸로 시작하는 거.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요거 뒤에 뭐 붙죠? 건우야? 요 뒤에 뭐 붙지? 아니면 는으로 쓸까? 는 하면 뭐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너 아직 공식이 안 되는구나. 아직 안 외웠구나. 밑에서 오늘 시험 보지 않았어? 오늘 안 봤어? 교재 검사 아직 못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3A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요거 27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 3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한 거 11인 걸 알고요. 요 뒤에 거는 요 뒤에 거 아까 구했잖아. 그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치?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플러스 1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뒤에 3ABC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다 계산한 게 요게 36이니까. 그치? 36. 그러면 준하나 이 뒷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이 뒷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A, B, B, C, CA가 아까 얼마였죠? 제곱 9, 11 A, B, B, C, CA가 마이너스 1 많이 주나나?
풀 때 마이너스 1이었어요? 11.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 찾는 거니까 세제곱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쪽이 36이잖아. 그죠? 그지? 그러면은 이 뒷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A, B, C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럼 이 문제 답이 얼마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A, B, C가 마이너스 3인 것을 찾았으니까 이 식으로 돌아가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여기에 마이너스 3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준혁아 앞에 이거 3 곱하기에 이게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고 뒤에는 얼마가 된 거야? 플러스 9가 된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9 해가지고 답은 6 이게 맞네요. 그죠? 6 이렇게. 그러니까 좀 과정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암기하는 걸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기가 돼야 이런 게 필요한 순간에 나오니까. 자, 58번이었고요. 59번 가봅시다. 59번 자기 힘으로 푼 사람 이게 59번? 풀었어? 유빈이 풀었어? 뒷줄에 건우 풀었어? 준혁이? 준환이? 59번이 내가 봤을 때는 이 페이지에서 제일 어려웠거든요. 자, 이렇게 그림에서 우선은 당연히 이 그림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PH하고 PI니까 이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우리 AB라고 잡고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하면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이었단 말이에요. 큰 부채꼴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가 얼마겠어? 반지름의 길이 4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 파란색 길이가 4란 얘기는 요 변의 길이도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요? 4일 수밖에 없죠. 그죠?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입니다. 요렇게. 그렇다면 보이는 식 하나 있네. 그치? 얘다만 무슨 식이 보여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다? 16이다.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보를 준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예요. 준혁아, 이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란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 2분의 1이란 얘기지. 그치? 요 길이가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거에서 뭐가 하나 생각이 나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준혁아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저기 지금 삼각형 PIH의 넓이가 그냥 우리 단순하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할 수 있죠. 그럼 뭐지 식으로? 2분의 1 안 해요? 그죠?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표현되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 AB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얘다마 이렇게 내저번에 반지름이 있을 때, 그때 이거 넓이 구하는 식 뭐죠? 2분의 1 그죠? 반지름도 2분의 1 괄호 그렇죠. 세 변의 길이를 더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해도 똑같이 의삼각형의 넓이지. 그럼 이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날리고 생각해보면은 자 양변에 2 곱할게요. 보기 편하게 양변에 2 곱해. 그러면 어떤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냐면 2ab가 a 플러스 b 플러스 4하고 같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이해되죠? 좌변이 요거였고 우변이 요거였는데 양변이 2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찾고 싶은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6이라는 거하고 2ab는 a 플러스 b 플러스 4라는 거 이렇게 두 개씩 있거든. 이 두 개를 앞줄에 건우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 건우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그쵸? 그것이 16입니다. 요거 있잖아, 그치? 그거랑 이거랑을 잘 보시면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AB 플러스 4가 2AB랑 같으니까 A 플러스 B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요 식에서 4를 넘겼다 생각하는 거지, 그치? 4를 이항시켰다 생각하면 A 플러스 B가 뭐랑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 빨간 놈 자리에 2AB-4를 대신 넣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요렇게 해서 풀면은 유빈아 이거를 잘 계산하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 값을 얻어낼 수 있을까? 요 빨간 거 자리에 얘가 들어갔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이렇게 통째로 제곱되어 있는 거지.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4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6 ab 플러스 16 이렇게 전개되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ab 붙어있죠. 여기다 합칠게요. 여기다 합치면 마이너스 18a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는 16이랑 같지. 그럼 는 16이면 16, 16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식은 2ab로 묶으면 되잖아. 자, 2ab로 묶어주면 뭐가 남느냐? 2ab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뭐의 값을 찾고 싶은 거냐면 ab의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ab의 값을. 그치? 자, 다른 부분 보지 말고 여기만 봐봐. 여기만 봐봐.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얘기는 건우야, AB의 값이 건우 AB의 값이 얼마 또는 얼마란 뜻이야 지금? 그렇지. 이거 그냥 얘를 그냥 x라고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AB가 0이거나 아니면 AB가 2분의 9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지금 문제 상황상 이게 A 곱하기 B가 0일 수가 있나? 그럼 안 되죠. 변의 길이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 A 곱하기 B의 값이 얼마구나? 2분의 9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찾은 거예요. AB가 2분의 9면 준하나 여기 AB에 2분의 9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돼요? 5가 되지, 그치? 5. 그 5가 바로 누구 값인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인 거지. 그래서 A 곱하기 B는 2분의 9고 A 더하기 B는 5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찾은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걸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게 뭔가 봅시다. 이 두 가지는 좀 여기 앞에다 옮겨 놓을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요 내용을 알았어. 요 내용을 알았고요. 자,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는 PH의 세제곱 플러스 PI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 그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변환해서 풀면 되겠네.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125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125 마이너스 이거 얼마예요? 2분의 13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준영아 답은? 오케이. 2분의 115 이렇게 푸는 거다. 그쵸? 네, 그래서 중간 과정이 조금 복잡했는데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 이 두 개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뭘 물어봐도 다 찾을 수 있지.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자, 마지막 60번 풀고요.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험지까지 풀이하면은 진도 나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험지 아까 그 8문제짜리 시험지는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맞죠? 다시 걷어 놓을게요. 좀 이따가. 자, 60번 봅시다. 60번. 60번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차수가 높은 식을 다룰 때 쓸 수 있는 스킬이에요. 스킬. 단순하게 생각하면 x 값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장 단순한 풀이는 그냥 x자리에다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뭐 답은 나오겠지. 근데 이제 집어넣으면 문제가 뭐야?
1 플러스 루트 7을 4제곱을 해야 되는데 4제곱 하려면 한참 걸리죠. 복잡하고. 그치? 그래서 차수가 높은 상태에서 대입하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러면 차수를 좀 낮출 수는 없을까? 차수를 좀 낮출 수는 없을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차수를 낮출 수 있는지. 자, 먼저 이 식에서 1만 2항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 줄게요. 요렇게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7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x제곱이 얘다가 뭐하고 똑같다라고 쓸 수 있어? EX 플러스 8이요. 그쵸? 8이요? 아 6. 6이요. 2x 플러스 6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봐봐. 자, x제곱이 이거랑 똑같으면 x세제곱은 뭐랑 똑같을까? 그냥 단순하게 x를 한 번 더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도 x를 한 번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6x하고 똑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곱해서 x를 한 번 더 곱해서 x 4제곱은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저 주어진 식의 차수를 한 단계 한 단계 낮출 수 있어요. 4차식에서 1차식까지 낮출 수 있어요. 그죠? 단순한 거야. 요거 x 4제곱 자리에다가 얘 넣자 이거지. 얘를 넣자. 그죠? 그럼 x 4제곱 자리 얘가 대신 들어간다면 2가 분배되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앞부분이.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1x. 그럼 한번 계산해 주고요. x 세제곱 플러스 13x제곱 마이너스 21x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건우야 몇 차에서 몇 차가 됐어요? 4차에서 3차식으로 한 차수 떨어졌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요거 x 세제곱 자리에 또 누구 넣자? 요 자리에 뭐 넣어줄까? 요거 x 세제곱은 그치 2x제곱 플러스 6x랑 같다 이거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2x제곱 플러스 6x랑 같아요가 들어갔으니까 자 뒷줄에 있는 것들이랑 또 한번 계산해 줄게요. 계산해 주면 요거는 15x제곱 마이너스 15x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럼 얘다 아마 몇 차까지 떨어졌어? 2차. 2차까지 떨어졌지. 그치? 그럼 한 번 더 x제곱이 2x 플러스 6이랑 같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써버리면 여기까지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러면 15가 분배되니까 30x 플러스 90인데 마이너스 15x가 붙어 있으니까 15x 플러스 90 여기까지 차수가 낮아지는 거죠. 1차까지. 그러면 준혁아 이제 x 자리에 뭘 넣으면 될까 이제? 1 플러스 그쵸? 요 x 자리에다가 이제 1 플러스 루트 7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막 복잡한 전개 없이도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지? 이런 것이 차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15가 한번 곱해져가지고 15 루트 7이 한번 나올 거고요. 그냥 15가 뒤에 있는 90하고 더해져가지고 105가 한번 나오겠지. 그래서 요렇게가 이 문제의 답이다. 쓸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차수를 좀 낮춰야 할 때, 근데 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치?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원 문제였고요. 오늘 이제 다음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예요. 항등식. 우리는 항등식이란 뭘까? 딱 항등식이란 말 들으면 딱 생각나는 말 있잖아요. 항상. 아, 생각 안 나? 얘다마 항등식이 뭘까? 여기 써 있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치?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x 자리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 항등식이라고 하죠. 자, 좀만 자세하게 얘기하면 준혁아, 등식은 뭐죠? 등식? 같은 거? 그러면은 이것도 등식인가? 그러면 이것도 등식인가? 아니, 이렇게 해도 등식인가? 등식이냐 물으신다면 등식 맞아요. 등식은 등식이야. 근데 단 거짓인 등식이죠. 그죠? A가 없다면 완전히 거짓인 등식이고 A가 만약에 있다면 A가 0일 때만 참인 등식이죠. 자, 등식이라고 하는 건 준혁아 같은지 안 같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등호만 들어가 있으면 등식이야. 준혁아 이름을 부르면 날 봐주겠니? 뭐가 들어가 있으면? 등호만 들어가 있으면 다 등식이야. 그치?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필요 없이요. 그냥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다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에 두 종류가 있어요. 준환이 아니? 등식의 두 종류? 맞아요.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 항등식이 있어. 그치? 등식에 방정식과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치? 자, 건우.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니네 만약에 어떤 문제를 친구한테 설명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안 잡혀 있으면 내가 말하면서도 내 말에 확신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방정식이라는 말도 쓰고 항등식이라는 말도 쓰는데 방정식이 뭐야? 그럼 뭔지를 잘 몰라. 그럼 설명하면서 자신 없어지는 거야. 그치? 자,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방정식이란 뭐냐면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참이되는 등식. 얘다 뭐 뭐라고? 방정식이? X에 대해서 참이되는 등식. 근데 거기에 특정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참이되는 등식. 여러분 너무 잘 알아. 만약에 2x-4는 6입니다. 이런 식을 딱 던져줬어. 준혁아 너한테 이런 식을 딱 던져줬어. 그럼 아무 말도 안 해도 너는 이 식에다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여기다 대입을 해요. 너한테 갑자기 이 식을 내가 툭 던져줬어. 야 하고 툭 던져줬어. 그렇죠. 당연히 이거 우리 거의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4를 어떻게 해요? 이항시키죠. 이항시키면 2x는 몇이니까? 2x가 10이니까 x가 5 이렇게 되지. 그치? 그죠? 봐봐. 얘를 지금 풀어가지고 x 값을 구했지 준혁아. x가 얼마라고? 5라고 구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식에다가는 x자리에 얼마를 넣어야만 참이 된다? 5를 넣어야만 참이 된다. 다른 x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거짓이 된다. 그게 바로 무슨 식이야? 방정식이야. 그치? 특정한 x를 넣었을 때만 참이 되는 식이고 그 특정한 x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치 준혁아? 그런데 만약에 준혁이한테 이렇게 생긴 식을 줬어. 자, 이렇게 생긴 식을 줬어 준혁아. 너는 이거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할래? 그죠? 분배 법칙을 해보겠죠? 근데 분배 법칙을 해보니까 좌변에 있는 식의 모양과 우변에 있는 식의 모양이 완전히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x에다가 5를 넣어야만 좌우변이 같은가? 그럴까? 아니죠. x에다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뭘 넣어도 무조건 좌변 우변이 같겠죠. 그런 식을 뭐라 그래?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준 것처럼 좌변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완전히 어떻게 생겨야 돼?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식이 항등식이다.
요 개념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뭐 괄호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개를 딱 시켜놓고 보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완전 똑같이 생겨야 돼. 그래야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좌우변이 똑같지. 그지? 그래서 항등식은 좌변, 우변이 똑같은 식이고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자, 이 식은 항등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제에서는 약간 돌려 말해요. 여기 밑에 보면 참고해 보면 이런 표현들 있죠. 그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다 그냥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이거 다 x에 대한 항등식 이런 뜻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 이런 것을 문제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말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등식을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항등식을 얘기할 때. 자, 여기 보면 다 지금 x가 들어가 있잖아. 준하나 만약에 여기 x가 아니라 여기 k로 바뀌어버리면 걔는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치? 문제를 풀다 보면 문자가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풀 때는 그 여러 개의 문자 중에 어떤 문자를 이 문제의 주인공으로 볼 거냐가 엄청 중요해. 그 기준이 되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k 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런 문장이 딱 나오는 순간 준혁아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K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냐, 이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의 주인공 문자를 우리가 딱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읽으면서 집중해서 보셔야 돼, 그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미정계수법, 그래서 그러니까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모르는 개수를 찾는 방법, 그게 미정계수법인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수 비교법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입니다. 건우야, 수치가 뭐야? 수치가 뭐예요? 막 수치스럽다 할 때 수치예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그냥 숫자, 그치?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보는 방식이고,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싹 다 전개해가지고 딱 1대1로 붙여보는 거예요.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수 비교법은 모두 다 전개시켜가지고 푸는, 모두 다 전개시켜가지고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단순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는 겁니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문제에서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간단해요. 그런데 모든 문제에다 쓸 수는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41쪽으로 가서 자,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봅니다. 41쪽에 보면 여기 두 문제 딱 나오죠. 1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1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고 41쪽입니다. 2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 자, 두 문제를 봤을 때 한 놈은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 편하고 한 놈은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게 편하거든요. 41쪽입니다. 자, 요 1번 같은 거 있죠? 1번 같은 문제는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 편해요. 왜냐면 2번처럼 2번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는 자, 우변을 봐봐요. 우변에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x 빼기 2, x 빼기 2라는 괄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x라는 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유빈아 이 식의 x자리에 어떤 값을 딱 집어넣으면 되게 좋을까? 우리 목표는 A값, B값, C값을 찾는 거거든. 근데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x자리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아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식의 x자리에 얼마를 딱 넣어보면 되게 좋을까? 얼마? 뭐라고요? 틀려도 되니까 크게 말해줘. 1! 1이라고 말한 거 맞아? 1! 그쵸? 1 넣으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우리의 목표는 A나 B나 C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색칠된 박스들 중에 뭔가 하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을 넣는 게 좋은 거야. 가장 단순한 거는 파란 박스를 그냥 0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x에 몇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내가 이 식의 모양을 딱 봤을 때 이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간단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수치 대입법을 쓰는 문제예요. 자, 실제로 0을 한번 넣어볼게. 얘다가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되죠. 자, 우변에다가 0을 집어넣는 순간 이 파란 박스가 0 되잖아. 그럼 이 덩어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 덩어리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여기에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갔어? 0 넣는 중이니까. 그러면 이거 우변 뭐만 남을까요?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a인 거니까 a가 얼마구나? a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지는 게 이게 바로 준하나 무슨 법? 수치 대입법. 그치? 우리 뒷줄에 건우도 한번 얘기해볼까? 방금 0 넣어가지고 a값 찾았지? 그럼 또 건우야 무슨 값을 넣으면 또 좋을까? 마이너스 1 좋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떤 박스가 0 돼요? 빨간 박스가 0 되죠. 그쵸? 그럼 요 덩어리 다 사라질 거고 요 덩어리도 다 사라질 겁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좌변은 뭐야? (6이죠) 마이너스 1이면 좌변은 6이고 우변은 요거 두 덩어리 사라졌고 얘만 남았잖아. 그치?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 딱 들어갔어. 그럼 몇 b가 될까? 3b. 좋아요. 그럼 b값 얼마?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b값도 나왔어. 그러면 준혁아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를 넣어보면 끝날까? 그렇죠. 2를 넣어보면 무슨 박스가 0이 되니까? 초록 박스가 0이 되죠. 그래서 2를 집어넣어보면 초록 박스가 들어가 있는 요 덩어리 사라지고 요 덩어리 사라지겠지. 그치? 자, 좌변은 2 넣으면 얼마 돼요? 하나씩 불러봐. 8 빼기 12 빼기 2는 자, 두 덩어리 사라졌고 여기에 2 들어갔어요. 몇 C가 될까요? 6C가 되겠네. 그치? 그리고 요거 계산해보면 요거 얼마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6C니까 C는 얼마? 그렇지. 요런 식으로 찾는 것이 유빈아 요런 식으로 찾는 것이 무슨 법이다? 수치 대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을 써야 되는 문제는 요렇게 약간 티가 난단 말이야. 그죠? 딱 봤을 때 이거 얼마 넣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은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거고 얘 같은 거 있잖아. 얼마를 딱 넣었을 때 막 A가 딱 나오고 뭐 B가 딱 나오고 이러지 않는 그런 문제는 그냥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거예요. 개수 비교법이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개시키는 거지. 그치? 전개시켜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1번은. 그래서 1번은 전개만 한번 시켜보자. 예담이가 한번 시켜볼게요. 그냥 요렇게 순서대로 분배할게. 예담아 뭐가 될까 처음에? x제곱 ax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x 그렇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딱딱딱 써야 우변하고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다는 얘기는
맨 앞에 x 세제곱을 쓰고요.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묶어 쓰는 거지, 그치? 그러면 괄호 치고 뭐라고 쓸까요? a-1 x제곱. 또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요것도 괄호를 이렇게 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x. 오케이. 그리고 끝에 상수항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좌변을 싹 정리한 거고, 요게 좌변을 싹 정리한 거, 이게 우변에 있던 식이야. 그러면 개수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요 놈은 요 놈이랑 똑같고, 요 놈은 요 놈이랑 똑같고, 요 놈은 요 놈이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그치? 자기 위치에 있는 같은 개수끼리,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그냥 비교해서 찾는 거예요. 파랑은 파랑이랑 그냥 똑같고요. 자, 빨강이 빨강이랑 똑같고요. 초록이 초록이랑 똑같아 라는 걸 보면 유비나 A 값 나오네 여기서, 그치? 초록 박스 보면 A 얼마일까? 그죠? A가 마이너스 1인 거 초록 박스 보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 박스를 보면은 C값 그냥 나오죠. C값 3인 거 나왔고요. 자,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빨간 박스도 이제 보면은 요 놈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요 놈이 마이너스 2. 그럼 얘랑 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 그치? 준혁아, 이렇게 푸는 걸 무슨 법? 개수비교법. 이렇게 푸는 게 무슨 법? 수치 대입법. 오케이? 응.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66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66번.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66번 해보자. 나왔나요? 얼마 나왔어요? 그쵸? A 값이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3 나오고 B 값이? 그렇지. 자, 여러분 이 식은 fx라는 부분이 껴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전개시키는 게 어려워.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막 추측하는 것보다, 자, 전개시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괄호들이 0이 될 수 있도록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서 쫙 쓰고, x에다가 루트 2 대입해서 한번 쫙 쓰고 해가지고 나오는 식을 연립하면 되죠. 그죠? 연립방정식 풀면 A가 3 나오고 B가 2 나와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치 대입법 문제인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필수예제 2번으로 가시면 자, 보세요. 이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문제를 읽으면서 가장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인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딱 보고, 아, 이 문제의 주인공 문자는 준혁아 누구구나? K구나. 그치? 그래서 이걸 딱 읽으면서 이 문제의 주인공은 K다. 그죠? 다른 문자들 말고 K라는 문자가 주인공이다.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유빈아, K를 주인공으로 하겠다는 것은 원래는 식이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그치? 자, 이렇게 써 있는 식은 현재 K를 주인공으로 쓴 식일까 아닐까? 겠어 아니겠어? 아니야. 왜냐면 뭐뭐뭐뭐 x, 뭐뭐뭐뭐 y, 그 다음에 x, y 없는 거 이렇게 정리해놨잖아.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x랑 y를 기준으로 정리해놓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식의 주인공은 누구인 거야? x와 y인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k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얘를 k를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번 전개시켰다가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으로 정리해. 이게 바로 k를 주인공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치? 자, 그럼 한번 전개했다라고 생각해봐. 자, 우리 건우 앞 바로 해보자. 자, 이렇게 전개하면은 여기 몇 x가 올까요? 이렇게 전개시킨 다음에 k는 묶었어 뒤로. 그치? 2x 오겠죠. 그 다음에 또 뒤에서도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k 뒤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y.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친구도 여기로 묶여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 뭘까? 마이너스 1. 그치? 요렇게 하면 k의 개수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k가 없는 것들 뒤로 쫙 뺐겠죠. 뭘까 건우야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되면 이게 바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때 비로소 k를 주인공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럼 준혁아 이제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식에서 k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는 0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k 앞에 붙어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돼. 그치? 이 부분이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k에다 얼마를 집어넣어도 앞에 덩어리가 0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얼마가 돼주면 0이 돼주면 그치? 그러면 내가 이 k에다가 어떤 숫자를 때려 박아도 무조건 0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부분도 0이고 동시에 이 부분도 0이면 그러면 k에다 뭘 넣어도 0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동시에 는 0이 만족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다. 2x 플러스 y가 1이라는 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7이라는 식. 요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담 이해되니? 자, 그러면 또 이 연립방정식인 거니까 바로 풀게요. 우리 뒷줄에 건우 둘이 어떻게 할까? 빼자. 빼면 어떻게 돼요? 3x는 오케이. x는 x가 마이너스인 거 집어넣으면 y는 얼마일까? 5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1번 끝났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읽어보면 준하나 1번에서는 여기에다 우리 색칠을 했잖아. 그럼 2번 문제에서는 어디다가 색칠을 해야 될까? 그렇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포인트지. 그죠? 그러니까 2번 문제에서는 누굴 주인공으로 생각해라? x와 y를 주인공 문자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식을 재구성해 봐야 되겠네. 그죠? 2번에 나와 있던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담아 현재는 이거 누구를 주인공으로 쓴 식이에요? A랑 B. 그죠? a, b를 주인공으로 썼지. 근데 우리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바꾸고 싶어? x랑 y를 주인공으로 바꾸고 싶죠? 그러면 다시 전개시켰다가 어쩌고 저쩌고 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y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아니지 요렇게 됐고 요거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그렇지. 요렇게 될 거고 뒤에 y들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A. 3B. 플러스 3b 마이너스 3.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도 내가 x랑 y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는 0이 되면 좋겠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얼마가 돼야 되고 0. 0이 돼야 되고 이 부분도 얼마가 돼야 되고 0. 그렇지.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이 되어야 모든 x, y에 대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개의 등식을 얻었네. 준혁아 첫 번째 등식은 어떻게 생겼다? a 빼기 b는 오케이. 두 번째 등식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배 할까요? 2배 할까? 2배 하면은 2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네. 둘이 뭐 할까요? 뺄까요? 더해야죠. 더하면 어떻게 돼? b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 넘어가니까 a는 얼마?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으라는 얘긴가를 꼭 캐치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자, 잘 정리해 놓으시고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68번 하나 풀어봅시다. 68번. 자, 여러분 이 문제도 똑같이 가면 됩니다. 우리 뒷줄에 건우 x, y를 기준으로 정리해봤어? 불러주세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5 y 그쵸?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플러스 2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c야?
넘어온 거잖아. 다 우변에 있던 거 다 넘겨서 쓴 거니까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고 그죠? 이 부분도 0이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성립이 돼야 모든 x, y에 대해서 늘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C값 바로 나오고 얘네들이 연립해서 푸시면 A가 1 나오고 B가 4 나오고 C가 2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43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까 연습 문제 풀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요거 한 페이지만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여기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준환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 이거를 등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A는으로 요거를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얘담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만약에 얘담아 뭐 38이 있는데 38을 7로 나누면 몫이 뭐죠? 5죠. 나머지가 얼마죠? 3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다시 38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질문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죠? 그 얘기를 이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 준혁아 이 다항식을 이 3차식을 지금 요 2차식으로 나눴죠. 근데 몫이 뭐라고 말해줬나? 몫은 안 나왔지. 몫이 안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몫 자리에는 QX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몫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나와 있는 EX 플러스 1 이런 상황이야. 그치? 자 그럼 준혁아 1번의 이 상황을 우리가 X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으로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다가 QX 한번 곱해주고 뒤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맞죠? 자 근데 이런 방식으로 써져 있는 식들은요 어떤 나눗셈의 계산을 이렇게 하나의 등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 식은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도 오늘 배운 미정계수법, 그죠? 계수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지?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지금 이 A하고 B를 찾는 게 목표인데 유빈아 우리가 이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 배웠잖아. 무슨 법과 무슨 법?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근데 이 식을 쭉 보다 보니까 뭐가 껴있어? QX. 이거 어떻게 생긴 식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내가 이거를 전개시키고 싶어도 전개할 수가 없죠. 전개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나한테 남은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야? 수치대입법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수치대입법을 쓰려면 x에다가 얼마를 넣을까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x에다가 얼마를 넣을지를 얘를 뭘 해봐야지 잘 보일까? 건우 뭘 해봐야 잘 보일까? 요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보인다. 이거 인수분해 되는 식이잖아. 1, 2의 마마니까 x-1, x-2 곱하기 qx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그러면 자 뒷줄에 건우 보인다. 여기서 내가 a와 b를 찾기 위해서 건우야 이 식에다가 우리는 어떤 값을 대입해보면 되겠다. 1하고 2를 대입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풀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씁니다.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준하나 좌변은 뭐가 돼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우변은 어떻게 되지? 이만큼이 그냥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그죠? 1을 대입하는 순간 이만큼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 뒷부분만 남아가지고 1 들어가면은 3 되겠네, 그죠? 그럼 A 플러스 B가 뭐다? 2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얘다마 두 번째로 X에다 얼마 넣어보자? 2요. 2 넣어보자. 그럼 좌변이 뭐가 돼요? 8이요. 8 8 플러스 2A 플러스 B. 그렇지? 자, 역시 요건 날라가겠죠, 그죠? 이거 날라가고 뒷부분에 X에 2 들어가니까 5. 5가 되겠네. 그럼 2A 플러스 B는 뭐다?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럼 또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A가 5가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5 아니다. 마3 2 맞죠? A가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예요? 예담이 7. 7이요. 그쵸? 끝났습니다. 그치?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머리를 쓰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일단 상황이 뭐냐면 이번에도 이제 나눗셈의 상황인데 이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떨어졌어요. 나누어 떨어졌어. 그러면 준하나 이번에는 뭐가 없어?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야?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냥 A는 B 곱하기 Q 요 꼴만 쓰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자, 나머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없어. 끝났어요. 여기서 식이. 그치? 자, 근데 이렇게 나머지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qx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일단 준혁아, 이게 3차식이잖아.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몫이 몇 차식일까? 1차식이어야지. 그래 다시 분배시켰을 때 3차식이 될 테니까. 그치? 그러면 그럼 이 qx 자리에 들어갈 요 식이 1차식이네. 그러면 그냥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근데 이게 몇 x 플러스 몇인가를 우리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봐봐. 여기 x 세제곱이라는 3차항이 나와야 되잖아. 이 3차항이 누구랑 곱해져서 나왔겠어? 요 맨 앞에 있는 애랑 요 맨 앞에 있는 애가 곱해져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응.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얼마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돼. 1. 그치? 그래야지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x세제곱 나오겠지? 준환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1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 뒤에 칸은 뭘 보고 찾는 게 제일 쉬울까? 어떤 거? 상수항. 맞죠? 응.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플러스 2라는 상수항이 나오게 하려면은 반드시 요 끝에 있는 1과 요 끝에 있는 네모가 곱해져서 2가 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2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유빈이 이해되니? 응. 그러면 이제 요거 qx가 x 플러스 2인 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 앞에 있는 괄호가 요거였고 뒤에 있는 qx가 x 플러스 2인 거니까 이거를 전개를 시켜버리면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나오는 거지. 그치? 요렇게 풀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전개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맨 앞에 x세제곱 나오고 여기서 2x제곱 여기서 x제곱 합쳐서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2x 여기서 x 합쳐서 3x 그리고 상수항 2 이렇게 정리돼요. 그럼 얘다마 a, b가 얼마라는 거야? 둘 다 3이라는 거지. 그치? 3, 3 그래서 a도 3 b도 3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오늘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에다가도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43까지가 되겠고요. RPM에서는
그 저번에 16부터였으니까 17, 18, 19 이렇게 세 페이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요일까지 풀어오는 거고요. 요거는 목요일까지 풀어오는 거고 아까 여러분 2층에서 하던 거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교재 검사 받아야 될 부분이 35까지 하고 개념 원리 35, RPM은 16까지. 요게 교재 검사 받아야 될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그거 암기 곱셈 공식 암기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일리 테스트. 요렇게 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못한 거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담이는 여기까지만 오늘 하면 되거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일단은 이 RPM 푸는 거는 집에 가서 하고 개념 원리부터 좀 풀어보고 암기 테스트 보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자. 알았죠? 자, 다시